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군무원 적중 예상 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네. 첫날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가볍게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면서 그러면서 뭐 1강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우리 적중 예상 문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군무원 시험이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중 예상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때는 이제 거의 파이널에 가까워 왔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집을 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가볍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 그냥 좀 쉽게 그리고 즐겁게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사실 오늘 이 촬영을 하기에 앞서 첫 강을 우리 친구들이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나도 그 영어 선생님들처럼 첫 강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뭐냐면 뭐 영어 선생님들 이렇게 막 하잖아요. 엄청 하이톤으로 Hello everyone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거 너무 너무 좀 하이톤이 되면 좀 방정맞은 것처럼 보일까 봐 일단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들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보면요, 첫 번째 퀘스트가 딱 끝이 나는 게 뭐냐? 우리 군무원의 기본 개념을 끝내는 게 그게 첫 번째 그 뭐죠? 대장을 끝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퀘스트가 이렇게 끝이 나면 이제 두 번째 퀘스트가 그렇죠, 바로 기출 문제였는데요. 이 기출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마무리하고 아마 이제 마지막 그렇습니다. 바로 적중 예상 문제 세 번째 퀘스트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뭐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 인생의 게임이 딱 정말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게임이 두 개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제가 나이가 들통이 날 것 같긴 한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두 가지가, 하나가 스타크래프트고 또 하나가 디아블로 2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디아블로에서 그렇죠, 제일 처음에 노말 난이도를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트메어인가? 하여튼 그 부분을 끝내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 단계 헬 단계로 들어오셨습니다. 헬.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래요. 여기까지 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시험에 거의 합격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물이라는 게 항상 100도씨가 되어야 끓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98도씨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2도씨를 여러분들이 채울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적중 예상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요, 뭐죠?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적중 예상 문제를 일단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좀 잠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적중 예상 문제집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게 지금 아마 수록되어 있는 문제가 제가 알기로 한 650문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650문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비슷한 문제들도 좀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적중 예상 문제를 만들 때 가장 크게 제가 좀 이 고려하면서 좀 뒀던 부분이 뭐냐면, 그 어렸을 때 제가 이런 문제집을 풀었을 때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문제집을 풀었을 때 예전에 이런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 이제 뭐 천재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뭐 천재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 천재 문제를 풀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저자분의 이제 아마 이제 저보다 한참 연배가 많으신 아마 그런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 그 저자분의 의도를 잘 모르겠긴 합니다만 이 천재 문제가 좀 비슷한 문제가 제법 많았어요. 비슷한 문제. 그 비슷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저는 뭐 물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장점이 뭐였냐면, 요거를 문제집을 한 1번부터 끝번까지 쭉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런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랬어요. 그래서 요렇게 나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때 이 문제집을 풀면서 상당히 문제를 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가면서 뭔가 내가 좀 익숙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저도 역시 그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수해 드리고자 좀 이 650문제라는 좀 많은 분량 안에
좀 비슷한 문제들을 좀 제법 많이 실어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은 일부러 좀 비슷한 문제를 좀 출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집을 쭉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문제 유형이 좀 익숙해지게끔 만들어뒀어요. 첫 번째, 그게 일단 가장 클 것 같고요. 일단 650제 여기 지금 우리 적중 예상 문제를 첫 번째 그런 의도로 일단 제가 편집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군무원 문제가 그래요. 저도 좀 짜증나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군무원 경영학 시험이요. 기출 문제가 공개도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시행한 지도 되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사실은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경영학이라는 일반적인 공인된 이런 그 시험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언급하지 않는 아주 작은, 아주 경영학에서 저기 구석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 나온 적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문제집을 제가 집필을 할 때 난이도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잘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그런 문제 위주로 쭉 편성을 하면 될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뭐 공인회계사 경영학 시험이 가장 어렵거든요. 한 그 정도 수준 난이도로 쭉 편성을 하면 될 거예요. 반대로 좀 쉽다. 좀 예를 들어서 군무원 시험이 초창기 시행됐을 때는 좀 쉬웠거든요. 뭐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럼 그 정도 난이도에 맞춰서 제가 집필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너무 들쭉날쭉해요. 뭐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중간쯤 됐다 또 쉬웠다가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 난이도를 맞춰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문제를 한 650문제 정도 실을 때 어떻게 난이도별로 다양하게 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우리 문제집은 지금 기본적으로 난이도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쉬운 가장 쉬운 난이도부터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중,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상해까지 이렇게 현재 우리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 이렇게 수록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문제를 선생님 어떻게 그럼 이렇게 난이도를 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책을 여러분들 일단 처음부터 끝번까지 쭉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요거 마지막에 적중 예상 문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노말, 나이트메어, 헬 단계라면 이제 헬 단계인데 근데 요거 끝나고 나면 자 헬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나머지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좀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싶고 그랬을 때 선생님 어느 문제를 풀어야 돼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는 이야기를 아까 좀 전에 한 건데 서두에 그 이야기도 잠깐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경영학 문제들 중에서요. 그 학교의 교수님들 계시죠? 교수님들께서 실제로 공인된 기출 문제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풀어보라고 합니다. 왜? 그 문제는 교수님이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일단 만든 거고요. 설사 그 논리가 잘못됐다고 해도요. 그건 공개가 되면 그 안에서 그 논리가 잘못됐다라고 수정까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능 같은 경우도 복수정답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된 공인 기출 문제는 모두 다 문제의 질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참고로 공개되지 않으면 그게 그렇죠. 잘못된 문제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고소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 출제를 할 때 좀 안일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근데 이 공개가 된다라는 건 내가 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권해드리고 싶냐면 마지막 우리가 적중 예상 문제까지 끝을 내고 나면 플러스 알파로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공인된 기출 문제들을 난이도별로 풀어보세요. 그게 지금 여기 설명하려는 거예요. 여기 설명하려는 거. 잘 보세요. 대한민국의 지금 객관식 경영학을 공인 기출 문제로 실제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대략 한 5가지, 6가지 정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난이도별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난이도별로. 가장 일단 밑에 있는 난이도, 가장 쉬운 난이도가 뭐냐면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쉬운 난이도가 어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무사, 공인 노무사가요. 요게 1차, 2차 시험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1차 시험에 경영학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게 문제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이요. 가장 경영학 시험이 난이도가 쉬웠을 때 그때 수준이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한 이 정도 나와주면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노무사가 일단 경영학 시험 난이도에서는 가장 좀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난이도가 쉽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 별거 아니겠네요. 아니요. 절대 난이도가 쉽다라고 해서 여러분 문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린 모든 공인 문제는 문제 퀄리티는 다 좋아요. 그런데 단지 그 난이도가 쉽다라는 게 그 해당 개념의 깊이를 좀 깊게 묻냐, 좀 얕게 묻냐, 혹은 경영학 시험은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냐, 해당 개념의 깊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냐, 재무랑 회계가 많이 나오면 그렇죠. 수학 관련된 게 나오면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보통 난이도를 그 두 가지로 많이 조절을 하는데 노무사 시험은 재무랑 회계가 적어요. 그래서 일단 좀 쉬워요. 그리고 개별 개념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좀 깊은 개념을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무래도 노무사라는 게 이게 인사팀과 관련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경영학의 8대 주제, 이제 여러분들 8대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딱 바로 알아듣죠. 그래요. 이제 그만큼 공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스님 그 기본 강의 들었을 때 우리 경린이들 많았잖아요. 그쵸? 경린이. 경영학 어린이들 많았죠.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이제 제가 경영학의 8대 과목 딱 이야기하면 딱 그래. 알잖아요. 그쵸? 공부가 그만큼 된 겁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그 노무사가 이제 주로 인사팀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 그 개별 개념 중에 깊이가 있는 게 뭐냐면 경영학의 8대 주제 중에 인사관리랑 인사노무관리랑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두 개는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문제는 조금 깊게 한번 볼만합니다. 아주 좋아요. 문제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이게 가장 좀 밑에 난이도가 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요. 어떤 게 좀 있냐면 사실 한 단계라고 하긴 그렇고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살짝 올라가는 요 정도 수준이 뭐냐면요. 그게 뭐냐? 요겁니다. 뭐냐? 가맹 거래사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것도 참고로 공인된 기출문제입니다. 가맹거래사도 공인된 기출문제예요. 여기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도 경영학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경학이 아니라 자, 경영학이라는 학문의 객관식 시험 여기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문제가 어렵진 않고 여기 있는 문제 괜찮습니다. 공인된 기출 문제라서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요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군무원 시험이 조금 쉬운 난이도일 때는 충분히 이 정도에서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가맹거래사. 됐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는 요것보다 약간 위에 또 뭐가 있냐. 여러분 경영지도사라는 또 시험이 있어요. 경영지도사. 요게 경영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자격증 시험인데요. 요것도 이제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역시 여기에도 1차 시험에 객관식 경영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오케이 거기에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로 요 세 개는 전부 다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가면 바로 찾아볼 수 있냐면요. 바로 큐넷이라는 데 있어요. 큐넷. 여기 바로 시험 실행 기관의 사이트인데요. 큐넷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모든 기출문제를 역대 기출문제 아마 한 10개년치가 있을 겁니다. 그 10개년치 기출문제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공짜로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실 수 있어요. 참고로 조금 단점이 하나 뭐냐면 당연히 시험 문제랑 정답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설이 조금 없는 게 단점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적중 예상 문제를 끝을 내고 그리고 아마 여길 들어갔을 정도면 플러스 알파를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갈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스스로 여러분들이 거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을 거고요. 이 정도면 아주 양질의 퀄리티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군무원 경영학 시험의 적정 난이도는 요 정도 아래에서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군무원 시험이 공인회계사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인회계사 시험은 한 4년 정도 공부해서 합격하면 정말 빨리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법고시도 그렇죠. 사법고시도 4년 안에 붙으면 진짜 빨리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군무원 시험을 그렇게까지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중적인 난이도와 대중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에 그렇죠. 난이도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냥 경영학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시험의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아래에서 나오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아래에서 나오되 단 약간의 난이도를 조절해 주는 그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군무원 시험 경영학이 난이도가 어려울 때는 이 이상으로 한 번씩 몇 문제들이 전체가 아니라 몇 문제들이 그렇게 나온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그런 문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다 틀릴 겁니다,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이게 뭡니까? 그건 찍기잖아요. 찍기는 운이기 때문에 운에 의해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합격 못했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온 적이 있는 건 맞아요. 전체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한 70%는 다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왔는데 한 30%가 한 그 정도 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공부할 때는 반드시 좀 풀어보셨으면 하는 문제들이고요. 요 위에 상위 단계의 난이도가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요. 9급 공무원에는 경영학 시험이 없는데 7급 공무원에는 딱 한 군데 직렬해 있습니다. 그 뭐냐? 감사직에 경영학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 7급 공무원 7급 공무원에 어딜 들어가시냐면요. 거기에 감사직에 여기에 경영학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7급 공무원의 감사직은요. 여기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로 공부하냐면 이 경영학을 공인회계사 시험을 봐요. 공인회계사 시험을. 네,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7급 공무원의 감사직 거기 있는 문제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혹시 좌절할까 봐. 7급 공무원에 있는 그 문제를 쭉 풀어봤을 때 거기에 있는 문제에 한 60%에서 70%를 풀어낸다? 그러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그 시험 문제 난이도를 정복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깊게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예. 그건 공인회계사 수준이에요. 그렇게 할 거면 공인회계사를 하지 뭐하러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적정 난이도 수준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한 70% 정도, 그 정도 맥시멈으로 풀어낸다면 거의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가 뭐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객관식 경제학에서 가장 어렵다는 공인회계사 시험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수님들이 직접 출제하시고 우리나라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직접 출제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외부로 공개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검증이 된 시험들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내가 실제 시험에서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문제를 뽑아낸다면 이 정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무사 문제 여기 한 회에 몇 문제 있냐? 25문제예요. 그럼 여기 한 10개년치 있다. 얼마입니까? 250문제입니다. 그쵸? 뭐 경영지도사 이런 데 경영학 아마 제가 알기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한 40문제인가 50문제 있어요. 한 회당. 예. 그럼 뭐 10회 있으면 어떻게 돼요? 500문제, 400문제, 500문제예요. 뭐 이거 합치면 여러분 이게 벌써 한 2000문제 정도 됩니다. 2000문제. 그럼 이거 다 풀면 뭐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다음번에 여기 오셔서 강의하세요. 예,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푼다라는 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적중 예상 문제까지 끝을 내고 난 뒤에 플러스 알파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뭘 더 풀어야 돼요? 다른 강사님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경영학 문제 풀지 말라고요. 그게 뭐냐? 강사분들이 만든 문제들은 논리가 어긋나거나 잘못되는 것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그래서 비방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정확한 논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학교 교수님들,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직접 출제하시고 공개된 문제. 그래서 저는 그것만 봅니다. 입장 바꿔놓고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저도 그런 문제만 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가냐? 바로 여기서부터 요 위쪽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세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알겠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왜? 요 세 개의 난이도가 실제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요 위로는 자칫 잘못 풀었다가는 시험 가까이서 자칫 잘못 풀었다가는 자존감만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 소개는 할게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요걸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구성한 이 적중 예상 문제가 바로
이 난이도를 골고루 섞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요. 지금 제 적중 예상 문제는요. 기존에 우리가 그 군무원 시험에 사실 기출은 아니죠. 보건 기출 문제를 그걸 바탕으로 그거와 가장 유사하거나 혹은 아직까지 그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파트 중에 경영학 학계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들, 그런 것들이 아직 군무원에서는 출제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제가 선별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혹 그 문제를 선별했는데 너무 그 문제가 어렵지만 되게 좋은 문제다? 그럼 제가 그걸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통 비슷한 문제들이 좀 제법 있어요. 왜?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기 다들 비슷비슷하거든요. 왜? 참고로 노무사 문제를 출제하셨던 분들이 CPA도 가고 공무원도 가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좀 추려서 실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적중 예상 문제 이걸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한 650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650문제를 사실 우리 전체를 좀 풀기는 좀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선 홀수 문제들을 쭉 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쭉 풀 때 보통 요 난이도들이 골고루 섞이게끔 풀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혹은 홀수 문제를 풀다가도 중간쯤에 짝수 문제가 괜찮은 문제가 있으면 요런 문제들 중에 괜찮은 게 있으면 제가 그것도 풀게요.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여기 적중 예상 문제를 충분히 끝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첫 번째 1강을요 바로 문제를 안 풀고 이걸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요, 지금 당장 자 강의를 들으려고 켰는데 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당장 강의를 끄세요. 뭐냐, 이겁니다. 이 문제집을 오늘 배울 부분까지 풀지 않고 온 친구들은 당장 강의를 끄세요. 그리고 문제를 반드시 풀고 여기 오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풀이 강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 문제풀이는 혼자서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근데 그걸 풀지도 않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만 보면서 와, 우리 선생님 되게 잘 푼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의를 켰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를 풀지 않고 온 친구가 있다. 지금 당장 끄고 문제를 내가 오늘 이 강의가 푸는 데까지를 풀고 여러분들 그 다음 오세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풀었던 문제가 선생님이 풀었던 방식과 비슷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일단 첫 번째예요. 됐죠? 두 번째, 제가 지금 홀수 문제만 풀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다? 수업이 끝나면 짝수 문제를 복습 삼아 한 번 더 푸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풀었던 저 문제를 비슷한 문제가 홀짝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비슷하게 그 밑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요. 이렇게 한다면 아마 한 650문제 정도, 이 정도면, 그리고 앞쪽에 우리가 기출문제도 한 3, 40문제 정도 됐거든요. 그럼 거의 1000문제예요. 1000문제. 이 정도만 계속 반복을 좀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욕심이 많고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뭘 풀어라? 공인된 기출문제. 그게 뭐냐?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적중 예상 문제집은요, 노무사 문제도 있고요, 가맹거래사 문제도 있고요, 경영지도사 문제도 있고요, 7급 공무원 문제도 있고, 심지어 공인회계사 문제도 있습니다. 제법 공인회계사 문제가 여기 좀 많아요. 물론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그래서 좀 쉽게 제가 좀 조작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은 주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기출됐던 거의 변형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른 어떤 공인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 충분히 여기 교수님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다가 군무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같이 문제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출에서 여러 가지 좀 추가 알파 개념들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적중 예상 문제는 철저하게 좀 그 개념, 문제 위주로만 갈 거예요. 개념은 좀 필요하다 싶을 때 딱딱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열심히
마지막 세 번째 퀘스트 헬 단계에 왔잖아요. 웰컴 투 헬. 그래요. 근데 문제풀이가 막 헬 같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지난번에 기출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았죠. 그게 좀 난이도가 높아서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공무원 시험보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쉽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조금 변형하고 혹은 여기 공인회계사 문제 중에서도 좀 쉬운 문제들을 위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 시험 보기 전에 한 90점 정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가볍게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2강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